몰래 공부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죠. 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말에, 지난 주말이었죠. 저희 연구소에서 뭐 흥미로운 보도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여전히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었죠. 어쨌든 지금 이제는 거의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거품이 꺼지면서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뭐 오래 전부터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거의 저희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지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올해 들어와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부동산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앞전에도 한번 물레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미국판 케이스,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의 한국판으로서 K-세리 지수라는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K-세리 지수를 저희 연구소가 개발을 해가지고 올 초부터 이제 부동산 보고서라는 형태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죠. K-세리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실거래가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 지금 한국의 전국적으로 아파트 수가 한 820만 채가 됩니다. 820만 호가 되는데 820만 호 중에 약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지방에 가 있죠. 그 다음에 그 820만 호 중에 820만 호가 되는 아파트 중에서 이른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가 75%를 차지합니다. 4분의 3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예전 평형으로 치면은 25평형에서 26평형짜리.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예전 평형으로 치면은 30에서 32평형짜리.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에 있는 아파트 820만 호 가운데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 이 두 주택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를 보면은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65제곱미터를 100이라고 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한 2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75%에서 3분의 2가 그러니까 뭐 한 25니까 한 50%가 거의 820만 호가 되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수가 400만 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호 정도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K-세리 지수는
이 두 가지 표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표준 주택입니다. 가격 지수를 산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는 뭐 통상 이제 중소형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설명 편의를 위해서 소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이제 중형인데 저희도 중형으로 해놨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주택 표준형 이 두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K-세리 지수 부동산 그 가격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이 두 개의 표준형 주택의 가격 움직임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이 아파트 시장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뭐 국민은행이나 뭐 이렇게 전체 뭐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 가격이 이번 달에 뭐 전월 대비 뭐 1%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그 시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시장을 하나로 그냥 몽땅그려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섞어버려가지고. 전혀 다른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K-세리 지수는 두 개의 지수를 표준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차차차차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은 이게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곳의 이제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의 현재 동향이 어떤가,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데, 저희 연구소가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은 그 결론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 수도권에 400만 호 있다고 그랬죠. 이 400만 호의 전체 시가총액이 뒤에 나옵니다만 한 1,5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550조라는 것은 가장 그 아파트 가격이 높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의 가격입니다. 고점에서 가격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1,33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70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고점 대비 작년 12월 말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70조 원가량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왜 날아갔죠? 가격이 떨어져서 그만큼 시가가 줄었다라는 거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170조 원이라는 시가가 줄었다라는 걸 계산을 해냈느냐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 보면,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K-세리 지수 서울에 대해서 이제 지수를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전체 수도권에 있는 이건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소형. 여기서 나오는 소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중형은 이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는데 중형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말하죠. 보시면은 확연히 다르죠. 이 빨간 선이 이 소형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이 초록색 선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게 등락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가격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기준점은 2006년 1월을 100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2006년부터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소형과
중형의 가격 지수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낸 겁니다. 보시면 그 소형과 중형의 가격이 꼭지점, 정점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2008년 초죠. 2008년 초죠. 이때 서울의 이 소형과 중형의 아파트 가격이 꼭지점에 도달을 했다가 그 후에 이제 근데 소형 같으면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요. 위에 그 꼭지점들을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또 이렇게 가파르게 좀 더 그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형이 훨씬 더 상승폭이 컸고 중형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을 했고 덜 상승했는데 하락하는 속도는 중형이 더 소형보다 더 빠르고 그런 형태를 나타내죠. 가운데 이제 파란색 선은 이 소형과 중형을 이제 가중치를 아까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가중치를 주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죠. 근데 이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면 소형과 중형이 지금 시장이 다른 시장인데 지금 다른 시장을 그냥 섞어 넣어버린 그런 그 모습이 되죠. 하여튼 서울이 이제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고점이 2008년 초였다라는 것. 2008년 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11년 말을 가격의 이제 그 등락폭을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인천의 경우에 인천은 또 다르죠. 서울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인접해 있지만 똑같이 2006년 1월을 100으로 해서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는 그 2008년 초에 거의 180에 육박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80% 가량 올랐죠. 올랐다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 다음에 중형의 경우에는 소형보다는 덜 올라서 한 160 정도까지 올랐다가 중형도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소형보다 더 빠르죠.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등락폭이 좀 크죠. 등락폭이 큰 건 뭐냐면은 정책의 반응을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동산 정책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하죠. 어떤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민감도가 덜 하죠. 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더 부동산 어떤 대책이나 정책에 대한 그 반응도가 더 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보시면은 경기도는 그 중형과 소형의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또 많이 다르죠. 소형의 경우에는 정점이 어디였죠? 2008년 초죠. 2008년 초에 정점에 도달했는데 중형의 경우에는 2007년 초에 정점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폭 속도가 빠르죠. 그다음에 소형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하락하긴 해도. 그러니까 경기 지역의 경우에 중형과 소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또 가격의 움직이는 형태가 다른 것은 경기 지역은 단일 지역이 아니죠. 분당도 있고, 그러니까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이렇게 안양도 있고, 수원도 있고,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죠.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서울 지역과 비슷하게 좀 민감도가 높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이 가격 지수, 소형과 중형의 가격 지수를 이게 정점을 이렇게 이제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2008년 초가 정점이었다라는 거. 이제 경기 지역의 경우 중형은 2007년 초가 정점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을 계산해 낸 거예요. 400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첫째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했죠. 2008년 초에 고점대의 평균 가격,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고 이제 중형과 그 소형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아파트, 기타 평형의 아파트도 계산을 해서 전체 평균을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평균 가격을 계산을 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뭐 아파트라면은 뭐 이건데 뭐 전용 면적 한 뭐 22제곱미터에서부터 막 뭐 25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옛날 치면은 뭐 7, 8평짜리에서 뭐 100평 막 이런 뭐 120평 이런 데까지 전체 아파트의 총 평균 가격이 근데 평균 가격이 5억 1천만 원 정도 고점 때 5억 1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 12월에 4억 한 6,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 4,300만 원, 4,40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걸로 전체적으로. 근데 이 평균 가격의 중심점은 어디죠? 두 개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85와 60제곱미터가 중심이죠. 거기가 지금 가장 아파트가 많죠. 그러니까 거의 그 중심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2008년 고점 때 2억 2천 정도, 2억 2,500 정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 12월에 1억 9,300까지 떨어져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 전체 인천 지역의 전체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씩 다 떨어진 셈이었다. 그 다음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 고점 때 3억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는 2억 7,100만 원 정도로 해서 4,400만 원가량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모두 다 4,400만 원가량 떨어졌다 이거죠. 물론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조금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다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평균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적게 떨어진 것도 있고 약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 영통지구 그 광교 신도시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동탄 또 2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한 게 있죠.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수원에.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좀 일시적으로 투기 붐이 일어나서 약간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서울, 인천 지역, 인천 경기 지역의 전체 아파트 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고점대의 전체 시가총액과 작년 12월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지역의 2008년 고점대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737조 원 정도. 이거 전혀 이렇게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뭐 생각해봤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거 뭐 조사해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했던 이런 거 접해보신 적 없죠? 아, 서울 지역에 개인적으로 궁금해. 도대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체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피크였을 때 373조 원 정도였다. 이거. 근데 작년 12월에는 674조 원으로 줄었다. 이거. 그래서 얼마만큼 줄었냐면 63조 원 줄었다. 이거, 시가가.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104조였어요. 피크 때, 고점 때. 근데 작년 12월에 90조 원에서 14조 원가량 줄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660조. 작년 12월에는 568조. 92조 원가량 줄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1550조인데 1500조 정도 됐죠. 2008년에. 고점 때. 근데 작년 12월에는 1332조 됐으니까 169조, 한 170조 가량 지금 준 거죠. 170조 정도 줄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지만은
170조, 계산 좀 잘하시는 분, 170조라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얼른 이거 보시는 분 한번 두드려 보세요. 170조 원을 5억 1천만 원이니까 5억 원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5억 원이라고 잡고 5억 원을 이렇게 1조 원이면은 1조 원이면 2천채죠. 2천호죠. 2천호인데 100 예? 3만 4천 채예요. 그러니까 약 3만 4천 호의 아파트가 날아간 거예요. 서울 지역 가격 기준으로. 고점대 가격 기준으로. 약 3만 4천 가구면은 단지로 치면 어느 정도는 일산 정도 될까? 일산보다 약간 작을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으로 치면 2억 2천이니까 2억 2천 5백이니까 계산하시는 얼른 빨리 한번 해보세요. 169죠. 인천으로 만약에 인천 가격으로 치면 2억 원으로 계산해. 2억 원으로. 2억 원으로 하면 5천 가구니까 응? 8만 가구. 8만 가구면은요. 얼추 인천 지역 아파트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막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의 2010년 GDP가 한 1170조인가 1100조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GDP 대비로 치면은 한 몇 퍼센트 되죠? 한 15, 6%, 16% 정도? 16%죠. 그러니까 한 6분의 1, 7분의 1, 6분의 1, 7분의 1, 66에 36, 한 6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시가가 170조 날라갔다라는 것은 그냥 GDP로 비유를 하자면은 GDP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가 날라갔다라는 거죠. 이 날아간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죠? 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건설사 파산, 그 다음에 저축은행 문제, 부실 문제 뭐 이런 걸로 다 파산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재밌잖아요? 이런 거 우리 연구소 이거 안 하면은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죠. 우리 연구소만이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동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지방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지방은 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하여튼 뭐 그 오르면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그 효과에 대해서 또 비슷하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지수를 보시고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시가가 이렇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도 이제 에이 그 저거 뭐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정말로 그 아파트 치면은 그거 빼놓으면은 좀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의 화제의 그 단지들의 실제 가격이 어떻게 추이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보고서에 있는 거죠. 서울 강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예, 개포동. 운만아파트 뒤에 나와요. 근데 일단 개포동. 보세요. 이건 저희가 뭐 그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자료를 저희가 여러분들은 못 합니다. 국토부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못 봐요, 이렇게. 저희 연구소가 이런 쭉 전부 실거래가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그 분석, 이렇게 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2006년 초에 한 9억 원 정도 했죠. 개포동에 주공 아파트가. 그러다가 팍 올랐죠. 2006년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이제 막 불 붙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더 이렇게 막 폭등을 했었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2006년 1월부터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9억 원 정도 하던 것이 13억까지 팍 올랐죠. 한 4억이 올라버렸죠. 팍 올랐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때 이제 2009년에 부동산 그 부양 대책 내면서 뭐 규제 완화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면서 뭐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예, 다시 9억까지 떨어졌어요. 언제? 2006년 1월 시점 그 정도까지 다시 떨어져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요 떨어지는 이게 이 선을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이게 몇 년입니까?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니까 5년,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개포동의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미 그런 대세,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반등할 거야 라고 부르짖거나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신문, 언론이나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이야 뭐 살 때다 말 때다. 자기가 사지. 왜 남 돈 벌어주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사실 좋은 건 제가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택시장 구조가 좋은 거죠. 평균적인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주택시장 내지는 가격 구조가 바람직한 거죠. 이건 뭘 나타냅니까? 이렇게 막 4억 원 뛰었다가 다시 4억 원이나 이렇게 쭉 꺼지고 있다는 건 뭐죠? 예, 주택시장이 실제 사람들의 그 주거 생활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파트 나옵니다. 대치동 보세요. 뭐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단지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2006년 초에 대체적으로 뭐 8억 원대에서 뭐 10억 원대 있던 것들이 쭉 올라가지고 한 14억 원 전후로 이렇게 올라왔죠. 14억 원 전후로 올라왔다가 그 후로 뭐 등락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거의 2006년 초 시점으로 지금 거의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음마아파트인데요. 이 하늘색이 음마아파트인데 보시면은 13억 넘게 올랐다가 뭐 한 그 10억에서 13억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뭐 11억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른바 한국 부동산 내지는 아파트 시장의 어떤 뭐라 할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죠, 이곳이. 이 상징적인 곳의 가격이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대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사실은 한국 부동산 시장 내지는 아파트 시장 전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만 보는 게 아니라 인천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가장 화제가 됐던 곳 중에 하나가 연수구에 있는 송도죠. 봐보세요. 2006년 1월에 3억 원 정도 했던 것들이 거의 배에 올랐죠. 6억 원으로. 배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다시 3억 원 정도로 쭉 떨어지고 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 대세 하락, 구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멈출 거냐? 한 1년 또 지나놓고 봐봐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송도하면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저쩌고 막 하고 인천대교 막 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뭐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는 그냥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연구소가 있는 제가 사는 일산의 가장 중심 지역이 이제 마두동, 뭐 지업동 이런 데인데 한 3억 원, 3억 원대에서 거의 5억 원대로 올랐다가 다시 지금 3억 원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지에 지금 그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분당, 뭐 야탑동, 뭐 서현동, 뭐 이런 데가 가장 분당의 중심 지역이죠. 뭐 이매동, 뭐 그런가요? 그 중에 이제 뭐 서현동도 비슷해요. 근데 야탑동을 하나 끄집어 왔는데 보시면은 거의 조금 올랐다가 물론 이 정도의 2006년 1월 시점에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이전에 비해서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정도의 한계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죠? 2006년 1월보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5억 5천만 원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은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이나 더 떨어졌어요, 지금. 분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품이 완전히 꺼진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거품이 완전히 꺼진 거죠. 근데 완전히 꺼졌다라기보다는 거품이 꺼진다라는 게 그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게 하느냐. 꺼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용인의 상현동 이 정도도 중심 용인의 중심 지역이죠. 보시면은 거의 3억 원대 전후로 여기서 조금 올랐던 것이 이 용인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006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2006년 수준까지.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 현 정부는 작년에 한국 경제가 얼마를 전망했더라? 5% 넘게 성장한다고 그랬던가요? 5% 넘게 한다고 그랬다가 실제 작년에 3.6%였죠. 그렇죠. 3.6%인가? 그렇게 됐었죠. 근데 올해는 또 3.56%인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5%를 예상했던 것을 확 낮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벌써 작년 4분기만 해도 GDP 성장률이 1.6%밖에 안 됐죠. 작년 4분기에. 1%대로 뚝 떨어졌죠. 사실 그것도 1%도 말이 1%지 실제로는 작년 4분기에 실제로는 마이너스였어요. 가계 소비도 줄었고 마이너스였고 기업 투자도 마이너스였고 수출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고 다 줄었었어요. 작년에. 근데 어떻게 1.6% 플러스였냐? 수출도 줄고 수입이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빼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가. 그 다음에 재고 투자. 기업이 물건을 팔릴 거라고 작년 연말에 물건이 좀 팔릴 거라고 막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안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팔릴 거라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올라간 걸 플러스로 나온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걸로 해서 생산이 좀 늘었다라는 걸 플러스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죄송합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거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체감 경기 굳이 뭐 말 안 해도 다들 어떤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올해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경제가 좋아야 뭐 기대를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신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다음에 뭐 안양의 평촌동 하면은 가장 그 중심 지역이죠. 단지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리고 쭉 뭐 이렇게 한 4억 개수 뭐 4억 원대에서 한 뭐 거의 뭐 6억 원대로 올랐다가 다시 지금 그 수준으로 거의 떨어지고 있죠. 지금 거의 2006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천 상동이 부천의 중심지죠. 부천에 사시는 분 여기 부천에 사신 분 누구 있었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부천도 쭉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충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 그 이른바 그 몇몇 지역을 조금 그 샘플로 제가 부동산 보고서에서 찝어서 내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몇몇 곳에 핵심적인 어떤 지역에서 중심 어떤 그 지역에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직접 이렇게 보셨으니까 여기는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저는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봐보시라 이거예요. 이걸 보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하여튼 그 물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런 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 세상에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득이 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뭐죠? 이런 투기도 없어요. 이런 가격 변동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득이 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좋은데 굳이 힘들어가면서 막 이거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득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번에 미국 그 경우도 봤었죠 저희가. 미국 경우도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 미국 가계 부분에 그 주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미국 가계 시가가 주택 자산 가치가 얼마나 줄은 걸로 나왔죠? 7조 달러가 줄은 걸로 나왔어요. 7조 달러. 7조 달러 하면은 한국 GDP가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GDP, 한국 경제 7개가 날아간 거예요. 한국 경제 7개가 날아간 거예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경제라는 게 뭐 또는 시장이라는 게 뭐라 할까요? 반드시 한 만큼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그 무리한 것을 하게 되면, 무리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반드시 그 무리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어떤 그 힘이 가해지면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안정 상태를 복원하려는 균형력이 작용을 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길게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보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 한국의 아파트 수가 820만 호가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소 3배 정도 될 겁니다. 지방에 비해서. 그러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부동산 보고서에서 한번 이렇게 그 보고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그 시가로 비교를 해보면 전체 그 아파트 시가, 한국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수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5%입니다. 그렇게 되죠? 수도권 시장의 거품이 무너지게 되면, 꺼지게 되면은 그냥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도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이나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건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나가는 부산 지역 부동산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무리하게 아파트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곳에 투자를 못하고 또는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안정적인 어떤 어떤 주거 생활이랄까 이런 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욱더 경제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출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진 때가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진 때가 2000년대 들어와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진 그 시점이 되게 이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데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도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9년, 10년, 10년 가까이 부동산에 이렇게 몰빵을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작용이나 사회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무리하게 떠받치려고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쓰든지 막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더 악순환에 물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권 잡은 지 벌써 이제 5년째로 들어가잖아요.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죠. 그렇잖아요. 모든 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신 것처럼 깔아앉는 걸 못 막고 있죠. 그렇죠? 이게 시장의 힘입니다. 이게 시장의 힘이에요.
시장의 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노무현 정부에 기인하죠. 이 부동산 그 정책 실패의 그 근원은 노무현 정부에가 있죠. 하여튼 하여튼 그 한국 경제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안타깝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무리하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한 결과로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떤 힘든 시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지방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물레 공부방은